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중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정직 2개월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온갖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 10일 제1차 그리고 어제 15일 제2차 회의를 연 끝에 2개월 정직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회의가 17시간 30분 동안의 진통을 겪고 난 뒤인 오늘 새벽 4시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근거 삼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제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제기됐던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판사 사찰 의혹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반발 사임, 2. 법무부 감찰위원회 만장일치 의견 제시, 3.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렇게 이미 3번씩이나 법률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었습니다. 그것을 징계위원회가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형식적으로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총장 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 집무실에 출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함은 유지하되 직무는 정지된 것입니다. 학교로 치면 유기정학 처분을 당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추장관의 인사학살로 그렇지 않아도 손발이 다 잘려나간 상태에 있었던 윤 총장은 이번 정직 2개월 징계 조치로 말미암아 완벽한 식물총장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우선 당장 청와대와 정권의 턱밑까지 칼끝을 들여댔던 2가지 사건, 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공수처로 이첩된 다음 무혐의로 처리될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이 식물인간처럼 됐다는 것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반응은 예상했었다는 것과 함께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다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여러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위원들의 편파성, 둘째는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셋째는 불이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하고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 1시간 이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징계위가 최종 진술의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했다가 윤 총장 변호인들이 없는 사이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혹시 모처로부터 윗선의 전화를 받아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결말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샀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본인도 그리고 특별 변호인도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사 징계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등 두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또 법률에 정한 바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 예비위원을 충원해달라 등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미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우선 윤석열 총장은 추장관의 직무정지 조치가 뒤집힌 뒤에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또다시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셈인데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법률적 쟁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징계위의 정직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둘째는 정직 조치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의결은 대통령의 재가까지 얻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내렸던 직무정지 명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그만큼 부담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이번에도 정직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총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면서 동시에 징계위원장도 될 수 있는 현행 검사징계법. 비유하자면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라는 재판에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될 수 있게 한 법률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직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늦게라도 헌재 위헌 판단이 나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꼬이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재가를 임명권자의 분명한 의사표시로 간주해서 이번에야말로 사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직무정지 효력이 끝나는 내년 2월 중순쯤 윤 총장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이 없는 성역이었다. 네, 문 대통령은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모종의 법률적 구제 조치를 취하는 2단계 행동에 대응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특검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위 결정과는 상관없이 검찰의 라임 사건 봐주기 의혹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군부를 떼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과 갈등 속에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 총장의 향후 거취까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연일 라임 사태 관련 수사 중 전현직 검사의 술자리 접대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관련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라는 정치 파동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직 2개월이라는 조치로 윤 총장은 절대 꺼진 불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적 관심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든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윤 총장 변호인들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을 하려고 했지만 징계위에서 받아주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할 수 없었다면서 무고하다고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특별 변호인들로부터 징계위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 그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의 짧은 답변 알겠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천여 명 검사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번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때는 유혈에 할 것 없이 전 검사가 검찰 동일체라는 말을 입증하듯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여론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사태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을 때려잡으려다 정권이 몰락하는 터널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마 항쟁이 불현듯 떠오른다는 독자분도 계셨습니다. 윤석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는 누가 누구의 무덤을 판 것일까요?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회의가 시작된 12월 15일은 음력으로 11월 1일입니다. 이날은 윤석열 총장이 음력 생일로
환갑을 맞이한 날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징계를 당한 검찰총장이라는 최악의 날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국민의 총장으로 태어나는 날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